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화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및 복귀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어제 한덕수 총리의 복귀 모습부터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 고생 많으셨어요. 힘겼던 날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고 또 국정이 좀 더 안정되도록 하는데 힘을 합치고 서로 힘을 보태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엄하게 영상 한번 구성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자, 어쨌든 한 권한대행의 복귀가 이 전국 안정이 될지 또 다른 혼란일지 벌써부터 해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자, 총리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희 기자. 자, 한 권한대행이 어제 복귀하자마자 혼란을 수습하고자 광폭 행보를 시작했어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정을 누구보다 촘촘하게 소화했습니다. 출근 후 곧바로 대형 산불 점검을 위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했고요. 이후 전군 경계태세 강화 지시를 내린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무위원 간담회 후 산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쯤에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고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자, 현재는 국무회의를 열고 있는데 이 쟁점인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선 좀 정리가 됐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 권한대행은 현재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국정 안정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당분간 민생 현안과 통상 정책 등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권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복귀 이후 SNS를 통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정쟁 현안들이 많아 한 권한대행이 앞으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네, 이 국내외적으로 이 엄중한 전국 정세가 있는데 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와 결정들이 당분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기자가 얘기해 준 것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조금 전에도 이 돌아온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 속에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국민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와 관련해서 한 총리, 한
권한대행이 일단 지금 열리고 있는 국면에서는 뭐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저희 김세희 기자가 전했는데, 자,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헌재가 어제 재판관 보류는 위헌이다라고 좀 여러 재판관이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임명하라 이렇게 좀 압박을 가하는 건데, 한 총리,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할까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걱정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해야 되는 어쨌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또 그 대통령직을 권한으로 대행을 하고 있는 권한 대행으로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을 계속해서 놔둔다는 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11조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 분립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네. 1명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없다,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 민주당의 생각을 했을 때는 위법한 상황은 있었지만 지금의 국가적으로 최고 권력자의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중함을 감안을 해서 기각을 해서 국정 운영에 복귀를 시킨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따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헌재에서는 2차례 탄핵 심판 거치면서 임명하라는 쪽으로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전 탄핵 소추되기 전에는 여야가 좀 합의해서 와라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기억이 나는데, 한 총리가 임명을 할지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또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기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탄핵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미안함, 반성, 그런 유감 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시킬 수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니죠. 경제부총리까지 쌍탄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겁박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서 지금 산불이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 문제, 국민들이 진짜 걱정할 게 산산첩첩 쌓여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는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제로 임명하거나 자동 임명하는지,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지위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즉시 임명해 달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를 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 선출권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급한 거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민생이고, 저는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지금 8명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난 다음에 차분하게 여야 추천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한 명을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순리를 따르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그래서 답을 아예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파면은 오늘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기일까지 오늘 선고해라, 이런 답정너식 어떤 일방적인 어떤 그 압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본인들이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대통령이요, 헌법 제111조에 의해서 이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면 지체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이 사람이 자격 요건이 미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안 됐을 때만 보류할 수 있고 재선출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무시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배출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여당과 야당은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떤 지체하는 이유를 이렇게 계속 끌어버린다고 하면 무력화시킨다고 하면 그때 국민의힘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야 공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국회 추천목은 3명이었습니다.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가 나머지 1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의를 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그 탄핵 심판에 만약에 거기 가담을 하면 참여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히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게 공정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아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얘기 마은혁 후보자 얘기는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개입을 안 해도 두 분이서 많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성필 부대변인 여기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가면은 네. 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끝내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은 네. 민주당은 그러면 다시 한대행을 탄핵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고민을 합니다. 할 필요가 있는 네. 거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해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탄핵의 최우선 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희 민주당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많은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가지 좋다 이거야. 하지만 법을 안 지켰으면 아무리 이게 탄핵이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탄핵 프레임에 역풍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할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나 과거에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 전 권한대행도 이런 것들을 악용을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도 주장하시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절차가 다 지켜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짜까지 명시를 했어요. 11월 18일 날 추천하기로 합의한 사실,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한 사실, 재판관 선출할 국회에 제출한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인사청문위원을 선임한 사실까지 다 이렇게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어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절차를 어긴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탄핵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전략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로 아마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요, 이 옆에서 이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발행한 탄핵안 중 헌재의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일찍이 이렇게 뻔뻔하고 무도한 정치 세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당사를 설치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을 남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사고치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네, 이런 비유들이 좀 나왔는데 자, 한 분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김병 대변인, 일단 야구나 뭐 축구에서는 뭐 구전 급회하면 뭐 감독이 바로 경질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 여권 인사들이 좀 비유를 하던데, 자 이재명 대표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뭐냐면 8.8패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하나에 더 패를 더했는데 8.8패 할 때 그 직무 정지된 어떤 기간을 다 더해 보니까 1261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86일 정도 되는데 더하면 1350일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일만 직무 정지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기관이 어떻게 보면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실질적으로 일을 못할 수 있는 마비 상태에 있다면 이게 바로 국헌문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저는 사람이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또 도리어 탄핵 카드를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본인들이 가지는 어떤 오만함
사실상 어떤 수적 우위를 다수로 해서 숫자는 깡패다 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상 문제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탄핵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무거운 칼 아닙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다 했는데 다 줄기차게 기각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거를 납득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국회에 있지 않으시고 아예 점거를 광화문을 점거해서 천막 당사를 하느냐.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위 아닙니까? 심지어 그리고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심리적 내전 상태를 넘어서 물리적 내전이 예고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불복하고 본인들이 볼 때 인용이 안 되면 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심란할 때 정치인이 좀 차분하게 우리를 믿고 민생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해야 되는데 본인이 깃발 들고 나서서 지금의 혼란상을 더 키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한 번도 이게 관철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신 것 같고 강성필 부대변인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 가출 수년까지 좀 빗대면서 네. 좀 강도 높게 좀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향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구전구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도 민주당의 탄핵이 사실 부족한 점이 있다. 어떻게 민주당이 완전 무결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사과인데 사과가 아니라고 비행 청소년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 비행 청소년이 네. 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보고 있는데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 청소년을 지금 퇴학시키냐 이걸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저는 맞았으니까 비행 청소년한테 저는 경찰서 가서 신고해가지고 이제 이 전치 1주, 2주 이거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탄핵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한 건 잘한 겁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사과하셨습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계속해서 탓하면 이것도 악순환이 되는 건데 저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무결하지 않다. 민주당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대행이 좀 복귀를 하면서 주목받은 인물이 바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현재는 부총리죠. 윤정 기자, 아까 영상에 조금 살짝 저희가 서두에 한번 보긴 했는데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대행을 보면서 굉장히 드디어라고 얘기도 하면서 그냥 활짝 웃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드디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바로 표정을 다시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좀 안도랄까 그동안의 어떤 소외가 묻어나는 듯한 웃음이었는데요. 최 부총리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등 1인 4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이었던 88일 동안 공교롭게도 국가적인 재난이 잇따랐죠. 네. 대행이 된 지 사흘 만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서 179명의 희생자가 나왔고요. 네. 최 대행은 사고 당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을 위로했고 또 10차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가 있었고 이달 들어서는 포천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건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영남 지방을 휩쓴 산불에 대응을 해야 했고 지금까지 산불이 꺼지지 않고 참 많은 있죠.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바쁜 일정 탓에 이 점심과 저녁 식사도 외식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이 정부 청사 내에 구내식당이나 도시락, 샌드위치 등으로 해결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부로 이제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마무리가 네. 됐으니 이제는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어떤 미소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나중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은 윤정 기자, 이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마흔여억 재판관과 관련된 일인데 그거에서도 탄핵 소추를 좀 발의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핵 소추를 진행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 방침 오늘 지도부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탄핵 사유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당시에도 이게 핵심 사유였지만 헌재는 결국에는 다수 의견으로 이게 파면 사유가 될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한 부총리는 후보자 3명을 모두 임명하지 않았는데 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1명만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간이 굉장히 길기는 합니다만 이게 탄핵을 추진한다고 해도 헌재에서 이걸 파면 사유로 받아들일지 그건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또 이미 탄핵안이 발의가 된 상황인데 지금 이번 주에 본회의가 27일 한 차례만 예정돼 있습니다. 모레 한 차례만 예정돼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요? 네,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가 2차례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본회의를 추가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가로 본회의를 잡아줄지 그 부분도 좀 미지수고요. 또 당내에서도 지금 이미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지금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줄탄핵으로 인한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해서 당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강선필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최상목 대행 이제 대통령 대행도 아니고 그래서 민주당이 얻을 게 무엇인가라고 윤정 기자가 좀 반응을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또 탄핵에 대한 회의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탄핵을 좀 추진을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그리고 많은 지지자와 당원들이 최상목 이제는 부총리죠. 네. 이 부총리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래도 커지고 해야 있는 한다.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에 빠질까 봐 이것을 약점을 오히려 악용했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건 제쳐두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저는 내란 상설 특검을 국회에 추천 의뢰하지 않았던 것이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크게 부추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 추천을 의뢰를 했다면 특검이 이미 발족이 돼가지고 이미 수사가 마무리 단계일 겁니다. 그렇게 됐었다고 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니 경찰이니 검찰이니 누가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도 없었을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관한 거, 체포 영장에 관한 거, 또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이 모든 사회적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천에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 중립적인 특검의 출범이었는데 이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죄는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있습니다. 왜냐? 본인도 그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에도 이걸 넣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걸 이어받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것을 추진을 했었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이 혼란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구속이 취소되지도 않았고 구속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3월 14일 날 결정 내렸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저희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할 것인가 지금 할 것인가 그러니까 처벌을 물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걸 언제 할지 시기를 두고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탄핵을 추진을 계속 하겠다라는 말씀 들리고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원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거기에 좀 지적에 동의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이게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소위 말해서 우리 편 연구회 쪽 출신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이 상설 특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이 상설 특검이 원래는 야당이 민주당이 참 재미있게 했습니다. 상설 특검 추천위원회가 7명이 구성이 됩니다. 원래 여야가 2명씩 해서 4명이 추천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변협회장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민주당이 참 재미있는 게 운영위를 가져갔습니다. 상임위. 거기에서 국회 규칙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여야 추천으로 해야 되는데 야당 추천으로 딱 바꿨습니다.
이른바 상설특검 자체가 중립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영배 측 이른바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조차 이거는 권한쟁의 심판 중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특검을 추천하는 의뢰하는 것도 지체 없이 하라고 하는데 그 지체 없이라고 하는 행위가 이게 며칠일지 뭐 기간인지 그리고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위헌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이 사안을 가지고 상설특검을 가지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다. 어제 판결에 하면 그거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경제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지 뭐 나라가 산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경제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전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현행범이니까 체포해라, 몸조심하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볼 땐 사적 보복이자 어떻게 보면 뒷글 장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차분하게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제수장, 경제부총리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방금 대표님 뭐 국정 혼란 좀 막아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저 우리 김기영 대변인 말씀에 동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시기를 조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만 잘못된 것은 지적은 해놓고 기록에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 잊혀져 있더라도 다시 소환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여야 합의입니다. 근데 내란 상설 특검은 국회에서 204표로 통과했습니다. 204표로 통과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여야 합의가 됐는데 이것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헌재 결정문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여당과 야당이 협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게 왜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같이 해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당했잖아요. 그럼 체포를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 당한 거 아닙니까? 그때 거부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거부할 필요가 없었고 체포할 당할 필요도 없었고 구속도 안 됐을 것이고 구속 취소도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차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경제부처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또 맡길 수는 있는 거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고 추후에라도 응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로 시간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점쳐진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 두고서 무엇보다도 이 재판관 성향이 드러났다. 이런 게 좀 관심사로 좀 떠올랐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주원 기자, 일단 쟁점마다 재판관들 의견이 여러 갈래로 좀 갈려져서 좀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이런 결정이 나올지.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의 의견이 4갈래로 상이하게 갈렸습니다. 일단 재판관들의 의견을 크게 본다면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는데요. 네. 이 먼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적용한 의결 정족수 과반 이상이 부적법하다라면서 소추 사유를 따질 것도 없이 각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기각 의견은 5명이 냈는데요. 그런데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서도 김복현 재판관은 이 소추 사유가 5가지였는데 5가지 가운데 모두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5가지 가운데 위헌, 위법 사항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 이건 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 단 1명뿐이었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그리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서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반으로 갈렸죠. 4대4로 갈리면서 네. 이게 사회적 혼란을 부채질했다. 이런 평가들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걸 의식한 듯 이후에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이 지난 13일에 있었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이 탄핵 심판에서는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이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겁니다. 특히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 그리고 기각 의견 가운데서도 위헌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라는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이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이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 자체는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이 별개 의견을 발표를 네. 했습니다. 국회 측과는 좀 거리가 먼 의견을 별개로 달았던 거죠. 이번에도 국회 측의 소추 사유와 가장 이 어떤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3인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3인이 기각 혹은 각하의 의견을 낸다면 이 탄핵안이 인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3인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윤정 기자가 쭉 정리를 해줬는데 일단은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예외로 두고 일단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기훈 대변인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와 같은 어떤 성향들이 그대로 이어질지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각하를 내신 두 분, 조한창 재판관, 정영식 주심 그 두 분을 봤을 때 형식 논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사실 탄핵을 했을 때 내란 혐의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근데 정작 헌재 재판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란 혐의를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안 나오고 단무지만 나왔다 하면 사기 탄핵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국회에서의 어떤 의결이 통과돼야지만 헌재에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전반전이 없는데 후반전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사기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내란 혐의 중요한 게 빠졌다면 다시 국회로 가서 그거를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쪽 주장인데, 그렇다면 어제 어떤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 형식 논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이 이른바 사기 탄핵, 동일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각하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 중에서 이제 김복형 재판관은 어떤 사안에 됐을 때 법 적용, 그다음에 정밀하게 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보류한 게 명백하게 파면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헌재를 굉장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게 국회에서 이 이른바 후보자들 임명이 가결된 그 가결안이 통과된 게 작년 12월 26일이고요. 탄핵된 게 다음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했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좀 본인의 어떤 생각,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는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본다면 김복현 재판관은 그렇다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이걸 엄밀하게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헌재 재판 과정에 있을 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바뀌는 부분, 그다음에 홍장원 1차장의 어떻게 보면 메모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의 어떤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석방이 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대통령의 어떤 판결에 있을 때 굉장하게 엄격하게 된다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어떤 위법과 위헌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네, 재판관이 빙의해서 주문까지 내려주셨는데 어쨌든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이 주심 3명이 일단은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기각 및 각하 의견을 낸다고 하면은 탄핵 자체가 이제 심판 자체가 기각으로 가는 단계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민주당은 이 3명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계선 재판관이 하루 만에 그러니까 임명 안 한 것도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결정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 3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했고 그래서 3명의 재판관이 선출이 되는 과정들이 또 길었습니다. 지루지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4월 18일 날 또 2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루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여야가 합의되면 하겠다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면 좋겠지만 당시 상황이 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김복형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 즉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언제 하라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유치하게 초등학생처럼 결정 내린 다음에 몇 시간 이내라고 꼭 말해야 됩니까? 이것을 법조문에 쓰지 않는 거는 상식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지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로 하는 것이 상식인 것이고, 또 이분이 그 특별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 기간 내 임명하면 된다고 했는데 네. 이 상당 기간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추상적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하루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상당 기간이라 해서 이것을 임명 안 하면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배출한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 안 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란죄 계속 제명이 삭제됐다고 했는데 내란 행위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그 탄핵 심판 변론 11번을 지켜보면서 국회를 침탈하고 선관위를 침탈한 내용들이 다 오고 갔잖아요. 대통령께서 인원이라는 얘기 한 적 없다, 이런 얘기 다 하셨잖아요. 의원, 요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때는 4대4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상당히 진영적으로 이게 갈린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이번에 한독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이게 많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중립지대에 있는 5명이 그래도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으로 정계선 재판관이 좀 가 있고, 오른쪽으로 각하를 말하셨던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이 가 있지만 그래도 중립지대에 5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이 어떤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저는 전원일치로 어떤 탄핵 심판의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이 진보 성향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죠.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자, 윤정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재판관 집 주소를 공유해서 뭐 찾아가겠다라고 좀 위협을 하는 글도 올라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상 털기가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한 구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계선 집 주소라면서 한 빌라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긴 합니다만 좀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계선 집 찾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게시글에는 빌라의 주소를 호수까지 적어놨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오픈 채팅방에서도 신상 털기를 해야 된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앞서서 실제로 문영배 재판관의 자택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이 지지자들이 시위를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 헌재 자유 게시판에 살해 협박글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현행법상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자, 이번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이 내란 방조 의혹을 두고도 이 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 판단이 언제 나올지도 굉장히 주목됐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내용 듣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일지 한번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윤 대통령 선고일이 도대체 언제냐? 매주 이르면 이번 주다라고 저희가 매주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다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될지 또 다음 주로 넘어갈지 아니면 그 4월 둘째 주 넘어갈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주는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달 초부터 이런 질문이 들었을 때 3월 말이나 4월 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속도감 있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어떤 거 취재할 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충분히 보도할 수 있다고 해서 좀 편하게 접근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대상이 사회적으로 비난이 받을 만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쉽게 기사를 쓸 것 같지만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 세상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걸 적용할지 보다 보면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스크한테 제가 봤을 때 이거 얘기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것 좀 더 같다. 취재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른바 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문이란 건 단순히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성립되려면 법조항을 가져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위법, 위헌 그런 게 서로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이 사람이 파면에 이를 정도, 이 파면이란 건 뭐냐?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본인의 의사를 해서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이잖아요. 파면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파기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하나하나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번 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재판이 있을 거였는데 월요일로 당겨진 겁니다. 왜냐?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것까지는 막아야겠다. 그래서 좀 빠르게 했고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같은 기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강선필 대변인은 그러면 일단 이번 주는 아닐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해야죠. 요즘 인사가 뭔지 아세요? 언제 나와 이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저만 보면 언제 나와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인사가 돼버렸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면 뭐가 우려되는 거냐면요. 이 평의의 내용이 유출될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몇 년이 지나서 유출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일단 지금- 보안은 현재로서는 뭐 네. 철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도 벌써 누가 지나가다가 여성 재판관 둘이서 고성 나오는 걸 들었다. 이게 뭐 학력고사 수사관, 뭐 정계선 재판관과 엘리트 판사, 뭐 김복현 재판관의 목소리 아니냐. 뭐 이런 썰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보나 평의의 내용이 유출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나중에 언젠가 나올 결정에 대해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은요. 사회적인 갈등을 넘어서 이제 징후로 퍼지는 상황인 거예요. 민주당이 오죽했으면 천막당사 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치권에서 자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있는 그대로 빨리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 국민 건강을 우려해서라도 빨리 내려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